5세대 실손부터는 비급여 도수 치료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전액 사비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비보험에선 한 푼도 보장해주지 않게 바뀔 것 같아요. 현재 실비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고민 중이신 분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정부에서 발표한 5세대 실손보험 최종 개혁안의 내용과 앞으로의 대책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5세대 실비 최종 발표안이 확정되었는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심하게 아픈 게 아니라면 보장을 안 해주거나 적게 보장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먼저 5세대 실손보험은 크게 급여와 비급여, 중증과 비중증 이렇게 총 4개의 특약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급여는 입원 시에는 4세대 실비와 보장이 똑같은데 차이점은 통원 시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률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통원 치료 시 이전에는 급여 항목에서 20% 또는 1에서 2만 원 중 큰 금액만 빼고 보장해 줬었는데요. 5세대부터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까지 포함해서 최대 90%나 빼고 나머지 10%만 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문제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중증 질환까지는 4세대와 똑같습니다. 반면 비중증, 비급여 질환부터는 연간 5천만 원 이내로 보장하던 것을 1,000만 원으로 줄였고 통원 시에는 회당이 아닌 일당으로 지급을 합니다. 5세대부터는 무조건 하루 한 번만 보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자기 부담률은 더 커졌어요. 5세대부터는 절반을 빼고 보상하는데요. 통원 시에도 50% 또는 5만 원 중 큰 금액을 빼고 보장합니다. 심지어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 3대 비급여는 아예 보장을 하지 않아요. 5세대부터는 100% 자기가 부담을 해야 하는 거죠. 실비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재가입 주기가 있어서 자동으로 5세대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실비보험이 몇 세대인지는 꼭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큰 낭패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재가입 주기가 없는 1세대와 2세대 초기 가입자분들은 강제 전환에 대해선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1월 9일에 발표한 초안만 해도 법을 개정해서 강제 전환을 시키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다행히 최종안에서는 희망자에 한해 일정한 보상을 주고 무심사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재가입 주기가 없는 분들은 5세대로 원치 않으면 전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대로 2세대 표준형 가입자부터는 재가입 주기를 잘 확인하셔야 해요. 2세대 표준형 2013년 1월 가입자는 2028년에 실비가 자동으로 바뀔 예정이신 거고 2015년도에 가입하신 분은 2030년에 자동 전환이 될 겁니다. 2021년도에 가입한 4세대는 2026년, 즉 내년에 5세대로 자동 전환을 앞두고 계세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죠. 최종 확정안에 따르면 25년 말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런저런 이유로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늦어도 내년엔 출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재가입 주기가 없는 분도 안심하기엔 이르죠. 매달 내야 할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매달 20만원, 30만원씩 실손 보험료로 내는 분들 실제로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 탓에 실손 전환도 고민 중이실 텐데요. 이젠 실손의 시대는 지나간 것 같아요. 보장이 좋은 옛날 실비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졌고 보험료가 저렴하면 또 보장이 적어요. 예전엔 실손으로 최대의 의료비 보장을 받았다면 이젠 최소한의 안정망에 그칠 뿐입니다. 보장이 줄어든 만큼 그 공백을 메워줄 다른 보험이 필수가 된 시대인데요. 대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보험은 역시 3대 진단비를 필두로 한 종합보험일 거예요. 한국인의 사망 원인 최상위권인 질병은 암, 심장, 뇌질환 등이 있죠. 한번 발병하면 오랜 시간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고 완치 후에도 오랫동안 관리를 받아야 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게다가 새로 나온 치료법들은 실비로 보상이 어려운 비급여에 해당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대 질병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종합보험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영상 끝에는 제가 추천 설계안까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대 수명까지 생존했을 때 암에 걸릴 확률이 남자는 5명 중 2명 수준이고요. 여자는 3명 중 1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발병률이 높은 암을 대비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보험이 바로 진단비예요. 암에 걸리면 상당한 시간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죠.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직장을 휴직하거나 퇴직하는 경우도 주위에 진짜 많더라고요. 하지만 암에 걸렸다고 매달 내는 생활비, 핸드폰 요금, 애들 교육비 등 고정비가 안 들어가는 건 또 아니거든요. 이 진단비 보험은 암에 걸리면 가입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주기 때문에
때문에 보장 청구가 매우 쉬운 보험에 속합니다. 진단비 보험도 종류가 많지만 이렇게 일반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두 가지만 가입하셔도 충분한데요. 일반암 진단비를 통해서 췌장암, 뼈암, 뇌암 등의 고해감과 전립선암, 유방암, 방광암 등 소해감은 물론 흔히 아시는 대장암, 위암 등도 폭 넓게 보장됩니다. 그리고 일반암에선 보장하지 않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이렇게 기갑경제라고 불리는 4종암은 유사암 진단비를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죠. 단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암 가입 금액의 20%까지만 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갑상선암은 남녀 전체 통틀어서 발병률 1위인 암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비는 필요합니다. 이왕이면 최대로 구성하시는 게 좋지만 일반암 5천만 원일 때 유사암은 1,0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니까요.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설정하시면 당연히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일부 회사에서는 유사암을 4종이 아니라 6종이나 7종으로 확대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단적인 예로 들면 대장점막내암에 걸렸는데 어떤 회사는 유사암에 포함되어서 1,000만 원, 어떤 회사는 일반암에 포함되어서 5천만 원 이렇게 보장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유사암은 최소 4종으로만 분류한 회사로 선택하시는 게 더 유리하겠죠. 다만 진단비 보험은 최초 1회만 지급받으면 사라지는 소멸성 특약인데요. 그런 암은 전이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암 검진 시 전이된 채 발견될 확률이 약 49.1%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2명 중 1명인 거죠. 이를 대비해서 전이암, 재발암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암 치료비 보험을 추가로 준비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암 치료비 보험은 수술뿐 아니라 항암,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까지도 보장을 해주는데요. 실제 서울 아산병원 자료를 봐도 암 환자 중 수술 건수는 약 2만 3천 건 정도이고 항암, 약물 치료가 약 23만 건, 방사선 치료가 약 11만 건 정도 되죠. 암 치료비 보험은 암을 치료하기 위한 일련의 의료행위 등을 폭넓게 보장하고 전이암, 재발암까지 보상을 하니까 지속적인 암 의료비 준비를 위해 암 치료비가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심장질환인데요. 여러분, 심장질환 하면 어떤 질병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심근경색을 가장 위험한 질병으로 인식하실 거예요. 심근경색을 포함한 심장질환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역시 진단비 보험이죠. 그중 대표적인 진단비가 허혈심장질환 진단비. 이 보험은 허혈심장질환 진단 시에도 가입 금액을 지급해 주는데요. 해당 질환에는 대표적으로 급성심근경색 그리고 협심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심증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좁아지는 질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혈류가 공급되지만 방치될 경우에는 심근경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심근경색이 발생하면 심장 근육이 괴사하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서 높은 사망률과 치료 후 합병증 빈도를 보이는데요. 그런 악명 높은 질병 중 하나인 거죠. 이 두 질병은 22년 환자 수만 102만 명에 달했었고 18년대에 비해서 10대, 20대 등 젊은 층에서도 발병률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치료를 위한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약 12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만일 허혈심장질환 치료를 위해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이나 관상동맥 우회술 등을 받았다면 치료비는 더 많이 지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재술의 경우 1인당 평균 약 23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 우회술은 약 981만 원 정도가 평균 진료비라고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실손만으로는 대비하기 힘든 것도 당연하지 않을까 싶어요. 단 허혈심장질환 진단비는 심근경색, 협심증 등은 보장하지만 부정맥, 심부전 등은 다른 심장질환을 보장하지 않아요. 이를 보장받고 싶다면 심혈관질환 진단비를 추가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심혈관질환 진단비가 가성비가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가족력이 있어서 남들보다 더 꼼꼼한 심장질환 대비가 필요한 분만 심혈관질환 진단비로 추가 구성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허혈심장질환 진단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뇌혈관 질환인데요. 대표적인 뇌혈관 질환은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 이로 인해 뇌가 손상되는 걸로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이를 보장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뇌혈관 질환 진단비인데요. 이 진단비 하나면 웬만한 뇌 관련 질환들은 대부분 보장이 됩니다. 뇌혈관 질환은 22년 기준 환자 수는 약 117만 명 정도고 1인당 진료비도 약 256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요. 특히 고령층으로 갈수록
갈수록 발병률이 올라간다고 해요. 이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비는 입원 시 약 1,311만 원, 통원은 약 28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죠. 앞서 심장질환과 마찬가지로 어떤 치료를 받는지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뇌 질환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치료비 외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후유증인데요. 뇌졸중으로 인해 혈액이 돌지 않으면 해당 뇌세포가 괴사하게 되겠죠. 그럼 뇌세포가 담당하던 뇌의 기능 역시 죽어버리게 됩니다. 운동 관련 뇌세포라면 운동 기능에 심각한 후유증이 생기고 그 밖에 담당 부위에 따라 언어장애부터 반신마비, 치매, 식물인간 등의 상태가 되기도 해요. 즉, 치료 이후에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단비 특성상 암, 허혈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진단비 모두 첫 1회만 보장되고 사라진다는 점이 동일한데요. 그래서 필요한 게 수술비 보험이에요. 수술비 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진단비뿐 아니라 실손보험과도 연관이 깊은데요. 우선 급여든 비급여든 입원이든 통원이든 관계없이 수술을 받으면 보장을 하는 거예요. 실손처럼 한도나 보장 비율이 구분되지가 않아요. 또 수술비 보험은 비갱신형이기 때문에 첫 회 보험료가 납입하는 기간 동안 고정된 보험료예요. 실손보험은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갱신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40세에 38,237원 정도에 가입하셨어도 50세, 60세 이렇게 나이가 들면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유지에 부담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실손 가입률을 보면 꾸준히 80%대를 유지하던 가입률이 50대 후반 기점으로 앞자리가 바뀌기 시작하더니 70세가 되자 약 26.5%, 80세는 1.1% 불과하게 떨어지죠. 그만큼 나이가 들수록 실손 유지가 힘들어진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수술비 보험은 비갱신형이라 일정 기간만 납부하면 나이가 들었을 땐 보험료 납입 없이 보장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비 보험도 종류가 많지만 딱 한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그게 1, 5종 수술비와 2대 질병 수술비예요. 또 둘 다 무조건 가입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실손을 가입한 상태라면 3대 진단비 구성하시고 그 뒤에 예산이 남으면 말씀드리는 순서대로 가입하시는 게 좋다라는 뜻입니다. 예산이 빠듯하시다면 무리해서 소개해드리는 특약을 다 넣을 필요는 절대 없어요. 보험에 있어서 중요한 건 첫 번째도 유지고 두 번째도 유지입니다. 1호종 수술비는 질병 종류와 수술의 난이도에 따라서 1종부터 5종으로 분류해서 차등 지급하는 보험인데요. 회사에 따라 지급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종으로는 백내장 수술, 2종으로는 대장용종 제거 수술, 3종으로는 스텐트 삽입술 등 비관혈 수술, 4, 5종으로는 관혈 수술 및 암 수술, 장기 이식 수술 등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5종 기준으로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까지 보장하는 곳도 있고요. 3종 기준으로 500만 원까지 보장한 회사도 있습니다. 1호종 수술비 보험은 웬만한 수술은 거의 모두 보장된다고 봐도 괜찮은데요. 비갱신형으로 준비가 가능한 데다가 급여, 비급여, 입원, 통원 상관없이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만 부합하면 보장을 해줍니다. 간혹 절제, 절개뿐 아니라 흡인 천자도 보장해준다면서 7, 8, 9종 수술비를 준비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 특약은 급여에 대해서만 보장을 하고 비급여는 또 보장을 해주지 않아요. 암이든 뇌든 심장이든 중요한 건 비급여 의료비에 대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3대 질병은 중대질환으로 진단 시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급여 의료비 95%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암, 뇌, 심장 3대 질병에 의한 급여 의료비 개인 부담은 생각보다 훨씬 적은 편이에요. 단 산정특례 제도는 또 급여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비급여는 준비하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대 질병 수술비를 추가로 가입하시면 당연히 좋은데요. 이렇게 뇌혈관 진단비, 허혈심장질환 진단비를 가입하실 때 같은 이름의 수술비로 구성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년 납 90세 만기 45세 남자 1급 기준인데 2대 질병 수술비 보험료 합쳐서 5,400원 정도로 저렴한 편인데요. 진단비 보험과 달리 이 수술비 보험들은 한 번 지급되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 지급을 가능합니다. 1,000만 원씩 매 수술 시마다 반복 지급해주니까 장기적인 대비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마지막은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인데요.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부주의로 인해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억 원을 한도로 배상 책임을 지원해주는 보험이 있는데요. 우리 집 수도관의 노후로 아랫집에 누수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 자기 부담금 50만 원만 지출하면 나머지 보장은 받을 수 있고, 그 외 대물 피해 시 20만 원의 자기 부담금만 내면 보장 가능합니다. 대인 시에는 자기 부담금 없고요. 누수같이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지만 산책 중 우리 강아지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경상을 입혔을 때도, 친구의 핸드폰이나 가전기기 등을 망가뜨렸을 때도 보장이 됩니다. 또 커피를 쏟아서 화상 피해를 입혔을 시 당연히 보장이 되죠. 심지어 일상생활 배상 책임 줄여서 일배책 보험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민사소송을 해야 할 때 소송 비용 일체와 변호사 비용도 보장을 해주고요. 심지어 가족 중 한 명만 갖고 있어도 같은 거주지에 사는 다른 구성원도 함께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빠가 가지고 있다면 딸도 아빠의 일배책 보험으로 보장이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줄어든 실손 보장을 대체할 수 있는 필수 보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말씀드린 3대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 암치료비, 그 외에 가성비 특약을 합쳤을 때 연령별 보험료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실손보험료가 더해지면 최종 보험료가 완성이 될 텐데요. 이때 기준은 4세대 실손보험료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오늘 설계하는 1, 2세대 실손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4세대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차액으로 종합보험을 구성함으로써 자기 부담률을 낮추라는 데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세대 실손보험료로 30만 원을 내고 있었다고 할게요. 4세대로 전환하면서 3만 원 정도가 되었고요. 그럼 27만 원 정도의 차익이 생길 테고, 이 차액으로 다른 비갱신형 보험을 준비하면 된다는 의미인 거죠. 비갱신형 보험은 실비보험처럼 보험료가 오르지도 않고 실비처럼 평생을 내야 하는 게 아니라 20년만 내면 만기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저희 보험신호등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한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33개의 보험회사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보장부터 청구,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실손 전환에 대해 고민 중이시거나 혼자 결정하기 어려워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